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적천수 징의 지지론 다섯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은 합에는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파도, 그 합을 깨는 파도 역시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은 게 있다. 그리고 합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기격은 아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내용을 명조 우리가 감명을 하면서 실제로 한번 그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명을 하는데 한 3, 4개 정도 명조 한 3, 4개 정도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명조가 이거 역시 건명입니다. 건명은 남자의 사주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사주는 이렇게 되고 운이 이렇게 된다. 사주가 신해, 경인, 병자, 을미,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우리가 제일 처음 사주를 볼 때 뭐부터 생각해 본다고 그랬습니까? 귀천은 사주에 있고, 그 다음에 궁통은 운에 있다. 기축무자 정해병술로 나가는 대운에 따라서 이 운이 궁한가 통한가를 나타낸다. 이것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사주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주는 이게 일원이 병화입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화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주가 병자기 때문에 일간, 병화가 이 사람의 사주다. 근데 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에 속하는데, 화에 속하는 것은 산한다고 그랬죠. 흩어질 산.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갑에서는 성장을 하고 마치 오이가 크듯이, 어린애가 크듯이, 또 죽순이 자라듯이 이런 것을 하면은 그 성장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디를 맺는다고 그랬죠. 마디를 매디가 맞습니까? 마디가 맞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 매디를 맺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가지가 나오고 순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때 그 가지는 하나의 가지가 성장을 해 가지고 가지가 새로 나오는데, 이것은 최소 3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도 나온다. 그러면은 그 가지가 그렇게 여러 개로 됐다는 게 뭡니까? 산이 되죠. 매디에서 산, 확산한다. 그러면은 이 산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번식을 위한
그 욕망이 되겠죠. 사람이든 진싱이든 식물이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 병의 역할이다. 병이 받은 천명, 천부의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제 병은 산을 의미한다. 명으로 한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 병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이 순패, 진퇴, 희기를 살핀다고 그랬는데, 순패를 살펴도 괜찮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명리를 볼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월주입니다. 월주. 왜 그러냐 그러면 월주는 계절을 나타내고 월을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1년 중에서 계절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대운도 월을 역행하느냐 순행하느냐로 따지죠. 월주를 따지는데, 월주는 인이란 얘기죠. 인인데, 인임은 뭡니까? 상이죠. 왕상효수 할 때 상왕효수. 그래서 인은 병을 생하기 때문에 상이고, 그 상은 돕는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화의 마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왕하다. 상왕하다는 것은 생명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는 게 뭘 보냐 그러면 이제 순패를 봅니다. 자, 순패를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경인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금이고 목인데, 천간이 금이고 지지가 목이면은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두한다고 그랬죠. 그 계두하는 것은 인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게 되겠죠. 신해,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천간이 땅을 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재할 때, 그 하늘이 덮고 있다. 그래서 이 간이 생을 하니까 해는 여기에서 이 세력이 더 좋아지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인과 해는 합해가지고 목이 되죠. 그러면은 수생, 목생, 화 해가지고 관인 일주해서 관인 상생이 되고, 자는 인을 생하고 인은 병을 생하니까 관인상생이 되죠. 을은 정인이 되고 미는 재가 되는데, 재가 되는 게 아니라 상관이 되죠. 상관이 된 이 병의 기운을 이게 이제 설기하는 게 되죠. 그런데다가 여기가 경이고 임이고, 병은 또 자에 자리를 했으니까 이것은 관이 돼 가지고 또 절지가 되고 해가지고, 이 상당히 이게 좀 강한 운이 되는데 이 사람이 사주가 병의 입장에서, 이론 입장에서 봤을 때 강한데, 그것에 또 비교해 가지고
관이 두 개가 되고 이제 그 표상적으로 봤을 때 이 상관이 하나가 되고 또 여기 뭡니까? 재가 두 개가 되고 해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 병이 이 사주를 관장해 나가서 확산시키기에는 그래도 그 세력이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약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순패까지 살펴봤습니다. 순패까지 살펴봤고 을경합하고 병신합이 있다. 이런 것도 살펴봤고 인해합도 있다.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병신합이 되고 병신합이 되고 을경합이 되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병이 그래도 좀 약하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병을 생해주는 인이 용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관인상생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 자체가 그렇게 이 격은 분명히 이루고 있는데 조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썩 좋은 사주는 아니다. 그래서 기이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관인상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기는 을은 미에 방근을 해가지고 뿌리를 뻗어가지고 병을 생하는 정모가 되고 여기는 경이나 신은 이 경도 그 목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약합니다. 그렇죠? 약한 게 되고 신도 해의 설기가 되기 때문에 이 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사주 짜임새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사주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주가 그 운을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기축운입니다. 기축운이면은 이 기는 뭐를 합니까? 병을 설기해 가지고 경금을 생해주죠. 그러니까 화생 토생 금이 되고 축은 기를 튼튼하게 또 받들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펴보면은 이 명주가 부유한 집에서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다고는 보기가 그 태어나기는 그래도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해도 바로 그 천연운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10대를 보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자운을 보게 되면은 무는 자야에 있어 가지고 역시 습토가 되고 자는 무의 개두가 돼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미가 자를 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인을 생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기축음보다는 더 낫다. 그래서 점차 좋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정해운입니다. 그러면은 정은 무갑임 해가지고 갑이 이 안에 들어있는 데다가 정이 있어가지고 화세가 괜찮죠. 슬슬 화세가 일어나는 그런 때죠. 그런 데다가 역시 이내가 합하면은 목이 되고, 목을 또 정은 이 병을 방조하고 목은 또 병을 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관인상생하는 이런 격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쯤 해서 아마도 그 관운에 나가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수론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상당히 그 좋은 상태를 이루고 있다. 왜냐 하면은 이 병에는 술에는 신정무 해가지고 정이 있죠. 해서 정을 보관하고 있는데 병이 그 정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어느 정도 세력을 이루는 뿐만 아니라 인과 술이 합해가지고 인오술 해서 이합이 되는데 오가 빠졌기 때문에 기능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병이 이게 뭐냐 투출해 있어가지고 또 이 비록 그 합이 약한 기능이 약한 거지만은 병이 투출해 있어가지고 그 기능이 만만치 않다 하는 그렇게 가지고 이때도 상당히 좋은 운이 유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운을 보면은 이게 유가 이게 을이 절각된 그런 운이 왔지만은 자와 해가 있어가지고 이거 통관을 시켜주죠. 을이 유가 통관을 시켜줘가지고 을이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니까 이때도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을이 병을 생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갑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신과 자가 합해가지고 수가 되고 이것은 갑이 수생목 해가지고 갑이 제 역할을 하게 되죠. 하면은 갑이 다시 병을 생하기 때문에 그 충분히 이 사주를 끌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주는 그 다음에 또 화양으로 발전하잖아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평생 동안 그 곤란한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철초 씨나 설하구 씨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고요. 병자 일원이 생어 춘초 초봄에 태어났으니 화는 허하고 목은 어리다. 눈 화허 목눈. 그래서 용신이 목에 있다. 그리고 기신은 금에 있다. 기신 제금. 최희 가장 기쁜 것은 해수가
금의 성질을 유통해 가지고 최희 해수 유통 금성 합인생목하니 또 인과 합하여 생목을 하니 위의 마땅하다. 시지미토는 또 을목 방근 을목 방근을 득하여 을목이 그 이 을목이 미에 방근하여 그 제재를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제재를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을경합을 해가지고 경을 제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득을목 방근치제, 을목이 방근하여 경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얻어서 거탁 유청이다. 이것은 뭐냐면 관살 혼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를 했다. 그 살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관살 거탁 유청이다. 탁을 제거하고 맑음이 남았다. 해서 중화가 이루어져서 순수하다. 이 격이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위인 관우 합평, 사람이 관우하고 합평하여 그 일생 관도가 안원했다. 일생 동안 그 벼슬길이 편안했다. 그런 얘기, 그렇게 해석을 해 놨습니다. 그럼 다음 명절을 한번 보죠. 자, 이 역시 건명입니다. 이 역시 건명이고, 제일 먼저 또 한번 봅시다. 귀천은 사주에 있고 궁통은 운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루었는 임수가 되죠. 임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새끼가 태어나면은 성장을 시작할 때까지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수는 잘 그 새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여기 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임수가 임목을 잘 보호하는 그런 일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일주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주가 그 진태가 어떻게 되는가? 순패, 진태, 희기를 살펴봤을 때 진태는 금생수죠. 신유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겨울의 마을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왕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할수록 더 강건한 그런 체력을 갖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전체를 한번 봅시다. 월주가 경신입니다. 경신 해가지고 이것은 간에다가 금지가 되죠. 간지가 전부 다 저기다, 금이다. 그 다음에 무자는 뭡니까? 무자는 이것은 관이 되죠.
관, 그러고 지지가 자수다. 그러면은 이 무는 그 세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역시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이것은 축 역시 습토죠. 그리고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이 이민에는 그렇게 나쁜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임은 상당히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강한 기운을 잘 받아먹을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는 보니까 가을철에 태어나 가지고 이 인이 아기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 가지고 어미 보살핌을 전부 다 싹싹 쑥쑥 받아서 큰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인을 용신으로 삼때 이 인이 잘 활성화되는, 발달되는 그런 운이 왔을 때 이 사주는 운에서 통한다. 공통 중에서 통한다. 공하지 않고 통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면은 인이 용신이 되는데, 자, 옆에 신이 뭡니까? 경신이거든요. 금이 아주 튼튼하죠. 해가지고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신은 별로 좋다고 볼 수가 없죠. 이게 기신이 되겠죠. 근데 신자가 합해가지고 수가 되기 때문에 수생목이 돼서 이것은 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합이 좋은 거, 합이 마땅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주가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라 격을 분명히 갖추고 있는 사주인데다가 이 신이 신자로 합해가지고 수로 변하기 때문에 인을 극할 수가 없다. 극하지 않는다. 인을 생한다 하기 때문에 이 사주도 나쁜 사주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귀한 사주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데, 자, 이 운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운에서 신유운은 역시 인을 극하는 운이 되죠. 인을 극하는 운이 되기 때문에 이 초년운이 좋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그렇지만은 자가 있어가지고 역시 신자 수국을 이루어서 유를 설기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유축 할 때 유축이 있어가지고 금국을 이루고 역시 신이 또 투출해가지고 이 인에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윤현우는 상당히 공군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또 신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공궁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임술운을 보면은 자 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을 생할 수도 있고 경을 생할 수도 있고 신을 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임이 있다. 임수가 천간이다. 그래서 임수가 금의 운을 설기해가지고 통관을 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술은 조토기 때문에 이미 그 생명력을 갖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결코 좋은 운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근데 이 개해운에 오면은 이 개는 경이나 신을 설기해 가지고 임에 도움을 주고 임은 새끼를 보호하는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는 인해가 합의돼 가지고 역시 이 모성 그 자애로운 모성을 제대로 빨아들일 수가 있다.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해가지고 개해운에는 상당히 이제 좋은 운으로 변경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뭡니까? 갑자운이 되죠. 그 갑자운이 되면은 여기 역시 갑은 무슨 목이 되죠. 그래서 이 인의 뿌리를 두고 임을 기쁘게 한다. 자식이 잘 되니까 임은 기쁘겠죠. 그래서 갑자운 역시 나쁘지 않은 운이다. 그리고 을축운을 보게 되면은 을은 축을 먹고 해가지고 축 입장에서는 개두가 돼가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 자축 지합이 개두가 돼가지고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의 운이기 때문에 임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이때도 무난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인 정묘는 목의 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이 을축운에서 이 을이 이 을이 목의 운이기 때문에 임을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경이 있네요. 해가지고 이 경은 상당히 강력한 경이기 때문에 이게 을경이 합하면은 을경 합화금이 되죠. 하고 이 자는 또 자축 합을 하게 되면은 무토가 해가지고 자축 지합이 이루어지는 꼴이 되네요. 이제 보니까 그렇죠? 여기가 자축 합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무기토가 천간에 없으면은 그 역할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이것은 무토가 딱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자축 지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통관을 시켜주는 자가 그 자의 기능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인신충이 이루어지네. 그렇죠? 인신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을경합금이 되고 또 축은 자의 기운을 그렇게 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좋다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는 좀 넘기기가 어렵겠다. 이 을축운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설하고 씨는 이것을 어떻게 임초초 씨도 마찬가지고요. 해석을 했는지 그 설하고 씨 그 해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이루월이 생어 맹추에 태어났다. 맹은 이제 막 시작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초가을에 태어났다. 그래서 추수가 통원해 가지고 중중인수이니 중중인수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인수가 겹쳐 있다. 신, 경, 신 전부 다 있죠. 그래서 인수가 겹쳐 있고 무축지토는 능이 생금을 해서 불능재수 여기에서는 수를 상당히 그 수의 기능이 왕해 가지고 수의 기능을 제어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니까 그 불능재수 수를 제어할 수 없어서 치지불용한다. 있어도 쓰이지는 않는다. 무축지토는 수를 제어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단지 득 순수지성 그 수에 순응하는 성질을 얻어서 이 임목이용 그 임목으로 용신을 삼는다. 그래서 개운에 설금을 하고 생목을 하여 입반을 한다. 입반을 하는 건 벼슬길에 들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해운에는 지류가 북방이고 또 축토의 습체하는 그런 병, 축토가 습체하는 병을 제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또 생합임목, 임목과 합해가지고 여기서 해를 얘기합니다. 이 해운 해를 얘기합니다. 합해가지고 과갑에 연등을 했다.
과와 갑의 연등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갑은 뭐냐 그러면 벼슬 우리가 초시, 중시, 전시 뭐 그렇게 이렇게 높아져 가는 거 있죠. 그 그 과갑의 벼슬에 높아져가 연등 연달아 그 과거에 합격을 해가지고 명고 한원이라 그 한원의 이름이 높았다. 이름이 높은 이 한원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소혐자 그 이 싫은 것은 인신이 봉충하는 것이다. 인신이 봉충한다고 그랬죠. 봉충을 해서 수기에 그 임생 임목하는 그 수기에 그 상처가 있다. 그래서 지현의 한원에서 지연으로 그 벼슬길이 내려앉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갑자운에는 수목 제례해가지고 수목이 같이 와가지고 벼슬길이 평안했다. 을은 합경해가지고 조살 그러니까 뭐냐는 을은 을축은에서 을을 말합니다. 을은의 경과 합해서 조살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을경 합화 금이 됐다는 얘기죠. 해가지고 파직 회가 그 직장을 잃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추군에 생금을 해가지고 불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한 거하고 결은 같은 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은 저는 이 임의 기능이 어떤 거냐를 따져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이 수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감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벌써 42분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